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지의 윤정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1번지 이다운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은요, 좀 엇갈렸죠, 계속. 그렇게 되면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또 반도체 소부장 쪽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세를 띄었던 2차 전지 종목군들도 오늘은 약세를 띄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고 내려갔는데요. 전혀 걱정 없습니다. 자, 산타랠리뿐만이 아니라 내년장까지 해서 훨훨 날아서 강도 있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 대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고우장 들어서면서 지수가 밀렸습니다. 우리 많이 아쉬운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아쉬움 달래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내용 중에 내일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쪽, 그런 쪽을 잡아내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좀 힘들었지만 내일 강할 수 있는 반도체, 그리고 오늘 조금 힘들었지만은 내일 강할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이제 2부 시간에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종목 검색기 후기 잡아드릴 때 시젠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교육과 함께 종목까지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핫했던 업종들 그리고 시장 분석과 함께 내일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윤정두 대표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시황 분석도 척척해주고 또 종목들도 계속해서 뽑아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윤정두 대표는요. 주식 전문가인데 대한민국 1등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윤정두 대표님의 수익률 대회에서 우승한 성적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는 상장은 7,00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한 상장입니다. 10주간의 수익률 기록이고요. 이렇게 1등을 기록을 했는데 이 1등 기록이 무려 7번입니다. 7번 우승한 주식 전문가의 오늘 시장 분석과 또 앞으로 또 잘 갈 수 있는 종목들까지 모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목군들 오늘도 5개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을 들어도 종목명은 알겠는데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으로 지금 입장해 주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내일장 장 시작할 때부터 이 종목군들 전략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는 이런 텍스트 전략도 물론 좋지만 또 영상으로 꼼꼼하게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너튜브로 입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도 무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1번지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전략으로 꼼꼼하게 교육도 받아보실 수 있겠고 오늘도 무료 방송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댓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시간 댓글에 333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노란톡방에 333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캔들 도서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벤트 당첨자는 노란톡방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제 본격적인 시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던 양대지수는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은 2% 가까이 하락했고요. 코스피도 2,500선을 뚫고 내려갔죠. 최근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테마주들만 좀 올라가는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일정한 종목군들만 움직이게 된다면은 또 우리 시장에서 수익을 실제로 가져가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앞으로의 우리 증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자, 문제가 뭐냐면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증시의 경우 엔비디아의 3%의 조정. 그 조정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빠졌다. 야, 이거 뭐 난리 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억측까지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뭐 그냥 테마주만 가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어제 기준에 SK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뚫어줬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 2차 전지의 포스코 그룹주들보다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월등히 높다는 얘기죠. 그 대형주 주도주는 잡지 않고 테마주를 갖고 계신 분들만 아우 시장 어려워요. 올해 산타랠리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장에 6위입니다.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 5위입니다. 올해 시가총액 순위에 없었어요. 10위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 넘는 폭등이 나온 이후에 갭상승 나온 자리에서 갭을 메꿔본 적도 없고 시가총액 1조 달러 넘어선 이후에 그 1조 달러 공방 한 번 딱 있었는데 지금 다시 돌려서 장악형의 저 요만한 캔들 요거 하나 가지고 시장 지수가 무너질까요? 밀릴까요?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의 흐름이 가장 강합니다. 가장 강해요. 가장 200% 넘게. 앞전의 고점 11월이 아니죠. 2021년 11월 나스닥의 사상 최대치 고점 그 고점에서부터 68% 밀렸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검증받고 나서 올해 5월 25일 날 상한가에 달하는 미국 상한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29%대 폭등 나온 5월 달 이후에 그냥 쭉쭉쭉 랠리예요. 근데 엔비디아를 안 갖고 계시는 분들 위주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뭘 어떻게 하면 좋나?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월봉에 요만한 도지 하나 있어요. 1% 밀렸네. 아이고 큰일 났네. 요만한 도지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장이 무너질 장이에요. 깨질 장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만한 위치의 흐름이 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나스닥과는 다르게 22년 1월 달까지 고점 행진을 해줬었습니다. 지금 기준에 누가 이끌어주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끌어주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 엔비디아 실적을 누가 밀어주고 있어요? 시가총액 2위 MS, 시가총액 3위 알파벳, 시가총액 4위 아마존, 시가총액 6위 메타 전부 밀어주고 있죠. AI 관련된 클라우드라든가 서버라든가 GPU에 대한 수요. 결론은요. 국내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격이 크게 발생된 적이 없다니까요. 검은 색깔이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 지금 우리나라 지수 환산하면 3,600포인트. 사상 최대치 고점 34년 만에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쭉쭉쭉쭉쭉쭉. 유럽의 독일의 닥스라든가 영국의 FTSE라든가 아니면 여기 보여드린 초록 색깔 선에 프랑스 까크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넘겼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언제요? 올해 6월, 7월. 유럽은 우크라이나 사태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아무런 악재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냥 채널 돌리셔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재니 뭐가 악재니 악재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태 걱정하지 마십시오 얘기했죠. 그런 거 보실 동안에 오히려 내일장 강하게 움직일 주도주 보시는 거예요. 주도주. 결론은 이 이격을 줄일 수 있다. 누가 줄일 것이냐의 기준. 지금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게 어찌됐건 실적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야. 삼성전자 올해 30% 오르고 52주 신고가 밑에 있어요. 어설픈 테마주보다 월등해. 하이닉스 올해 83% 오르고 나서 눌림폭. 어제 52주 신고가 찍고 눌려서 오늘 많이 밀렸지만 어제 찍고 밀린 그 합산한 조정폭이 6%대뿐이 안 돼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이야 하이닉스 4%로 빠졌네. 어우 힘들겠다. 2차 전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통곡을 해요. 어제 무슨 뭐 갭상승 나온 거 그거 손실에 뭐 어떻게 요만큼 회복도 안 된단 말이지. 그걸 왜 들고 있냐 이거예요. 양봉일 땐 상관없습니다. 음봉일 땐 정리해서 이런 주도주. 그리고 나는 매매가 원활치 않아요. 그럼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왜요? 자동차의 실적
우리나라 영업이익 1위입니다. 15조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들. 자동차 못 가요. 왜 못 가요? 시장 대비 강한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누적 순매수 최상인데. 그래 결론은 딱 보시면 쌍끌이 순매수 1위가 하이닉스, 쌍끌이 순매수 2위가 기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또 중요한 거는요.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예요. 외국인 순매수 3위가 현대차입니다. 그럼 그 둘이 기관이 팔았냐? 기관이 얼마큼 팔았어. 조만간에 그들도 쌍끌이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IT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쌍끌이로 집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시장 지수의 견인차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되겠죠. 벌써 이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와 한미반도체 내가 얘기했지 급락 나올 거라 그랬지 사상 최대치 고점이 얼마? 67,900원. 그거 대비해서 지금 13% 굉장히 많이 밀린 거지만 몇백 퍼센트 오르고 13%의 눌림이다. 우리나라에서 쌍끌이 순매수 몇이요? 15위 안에 들어와 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 제대로 해두시고요. 내일장 기준에 당연히 하이닉스 그리고 HPSP 단기간에 지금 매수가 어마어마하죠. 누적적으로 13% 매수 들어와 있죠. 거기에 두산로보틱스 오늘 43만 주, 44만 주 보유해서 물량 풀렸어요. 그거 전부 물량 오늘 소화됐잖아요.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받아갔죠. 그리고 눌림목에 시간에서 좀 눌린다고 겁을 냅니까? 필요 없어요. 요거 조금 이따 2부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 위메이드 오늘도 쌍끌이 순매수입니다. 오늘도 쌍끌이 순매수. 결국은 쌍끌이 순매수 9월 22일 이후에 위메이드 얼마? 10%의 쌍끌이 매수. 외국인 기관 쌍끌이 고른 매수. 눌림목 땡큐 하죠. 그리고 시제는요. 내일 변동성 기준에서 500만 주가 오늘처럼 500만 주가 터져준다면 그렇다면은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잡아낼 수 있다. 요게 오늘의 시황입니다. 산타랠리요. 우리는 단군 랠리를 가져가면 돼요. 더 큰 랠리를 가져가면 되지. 무슨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강할 것입니다. 네, 산타랠리를 넘어서 단군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5개의 종목, 내일의 관심 종목까지 모두 다 설정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내일장이 시작되면 또 혼자 하기는 어려운 게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장에도 윤정우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윤정우 대표님께서 장중 실시간으로 세워주시는 전략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 드려야겠죠.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셔서 장중 실시간 전략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요. 네, 시황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제 업종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간밤에 엔비디아에서 경영진이 주식을 대량 매각했다는 소식에 3% 넘게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2%가량 하락했는데요.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흐름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이닉스도 거의 4% 가까이 빠지고 삼성전자도 또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 대표님께서는 이 반도체 종목들 지금이 또 매수 타임이라고 교육을 해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인지 이 부분 설명 들어보고 또 어떻게 매수를 들어가야 할지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단은
이 종목군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시거나 혹은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에서 그냥 뭐 막연히 못 가고 있다 혹은 막연히 조정이 크다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반도체 종목에서 조정이 깊은 쪽도 있어요. 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0% 넘게 뭐 아무리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고 뭐 다 필요 없이 고점 대비 20% 넘게 밀렸기 때문에 속이 아프죠. 그렇지만 2차 전주에 그 고점 놓치고 지금까지 힘겨워하는 그거보단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일반적으로 예전에 바이오랠리에서도 끝난 테마 가지고 이렇게까지 질질 끌지 않는데 그 몇몇 사람 때문에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어찌됐든 시청자분들께서는 제대로 기준을 잡으시리라 생각하고요. 반도체 쪽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 기준에서 HBM이죠. HBM에 뭐 오늘 단독 뉴스도 좀 나왔는데 4분기 매출 부분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발 10조 원의 매출 기준이 설정돼 있다. 어느 거요? 5세대의 기준에서 HBM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명확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채널을 돌리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어디를 돌려서 보시더라도 자 내가 얘기했잖아요. HBM 공급가액에 놓여질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 자료 다 나눠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는데 이 부분에 원본 자료들 과거 데이터에 다 있어요. 녹화방송 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GPU라고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실적 개선폭이 언제 확인됩니까? 5월 25일 날 확인됩니다. 5월 24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한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데다가 이야 이거 진짜 AI 관련된 성장성이 이렇게 검증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올해 5월 25일이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26%의 폭등, 갭상승 26%에서 29%대까지 강세.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2배를 넘기고 있을 때의 기준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시장에 AMD나 인텔도 이제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HBM에 대해서는 지금 GPU의 설계를 엔비디아가 하고 나머지 TSMC가 전부 조립을 할 거 아닙니까? 그중에 HBM이 필수적인 부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또 삼성전자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와우 실적 개선폭이 굉장히 가시화된 거죠. 그것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검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검증이 3분기에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 좋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분기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11월 초에 이런 발표가 나옵니다. 시가총액 2위와 시가총액 3위가 같이 나와요. 실적이.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26%의 성장해서 22%로 성장이 둔화됐다 이거야. 그런데 22% 성장도 작지는 않죠.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나쁘진 않아요. 결론은 알파벳이 9% 밀렸었지만은 다 되돌려 놨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일날 MS사도 똑같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평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알파벳이 9% 밀렸지만 MS는 시가총액 2위는 3% 강세로 끝났어요. 그 이후에 아마존이라든가 12월 5일까지잖아요. 아마존의 행사가. 거기에 AI 위주로 행사를 하죠. 그리고 메타라든가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라든가 전부 지금 AI.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GPU를 지금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그 엔비디아의 GPU를 신청을 하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줄어들겠죠. 결론적으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조금 더 공급을 확장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시장의 파이는 여전히 확장될 수 있는 거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라든가 일본 업체가 뛰어들어도 공급가액은 1, 2년 이후에나 언급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흐름 보시면은요. 5월 달에 말씀드린 그 시점의 장대 항봉의 기준 그때부터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갑니다. 거의 똑같이. 근데 아쉬운 거는 엔비디아는 올해 저점 대비해서 225% 그러니까 200% 이상 올랐고 하이닉스는 80%뿐이 못 올랐어. 하이닉스가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은 또 오겠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특히 5월 이후부터 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몇 위 1위다. 그럼 하이닉스만 끝내주느냐? 아니야. 하이닉스가 2013년도에 처음 할 때 삼성전자가 이거 돈 돼? 돈 되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 안 하진 않죠. 개발은 하고 있었죠. 그 결론은 지금 기준에 5세대 기준에서는 일단 삼성전자의 점유율도 다시 확장될 수 있다. 그러니까 23년도 점유율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오픈을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추정치가. 그게 5대5 정도에서 2분기에 조금 더 하이닉스가 올라왔다가 3분기에는 거의 뭐 7, 80% 장악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부분이 다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4세대, 5세대 납품 그 기준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는요. AWS 리인벤트 해가지고 아마존이 진행하는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자체에서도 모바일 쪽에서 서버나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고 모바일 자체에서도 AI가 구동되게끔 진행한다.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로 해서 삼성전자도 보시면요. 아니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딴 데 보시지 말라니까. 오늘 뭐 이슈 나오는 거 이거 저거 다 보면 뭐 할 거야. 보면 시가총액 요만한 거 거래대금 요만큼인데 변동만 나온 거 그러면 안 돼요. 시즌 정도 돼서 거래대금 최상이라도 들어오면 몰라.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훌륭한 올해 30% 올랐다니까. 하이닉스는 이제 아시죠? 80% 이상 올라왔다 눌린 거. 자동차도 무슨 기아가 올해 50% 이상 올라왔다가 눌린 건데 현대차도 지금 40% 이상 올라왔다 눌린 건데 이렇게 엄청난 흐름에서 52주 고가까지 해서 눌린 폭이 3% 수준뿐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눌린 거고 이게 어떻게 업하기 안 좋고 이게 어떻게 반도체가 이거 어려울 수 있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외국인 순매수 1위라니까. 4%에 달하는 매수. 기관들은 0.4%의 매도인데 그건 바뀔 수 있죠. 그런 흐름을 삼성전자에서도 보셔야 되고 한미반도체 바로 지금 뭐 올해 3분기부터 해서 하이닉스로부터 해서 장비 수주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 다변화가 형성이 된다면은 성장성은 더 나올 수 있다. 이거를 누가 저평가라고 했습니까? 저평가라고 한 적 없어요. 애널리스트 분들 보고서 내놓을 때도 객관적으로 써놓습니다. 저평가 아니다. 고객 다변화가 돼도 저평가가 아니다. 다만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흐름이니까 이렇게 쌍끌이 매수 5% 이상 7%, 8%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기술적으로 대처하자는 거야. 근데 우리 배터리 아저씨 고소당했잖아. 그럼 고소당한 내용은 객관적인 내용이니까. 왜 남의 회사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림목 12%대 눌림목 있는 이런 훌륭한 종목을 왜 2차 전지하고 비교를 해요? 서로가 우위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펀더멘탈적으로는 둘 다 프리미엄이 큽니다. 다만 실적 개선폭이 조금 더 빠르고 확인이 빠르고 메이저의 수급이 9%, 8%, 9%에 달하는 물량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5위. 공매도 때문에 주가 못 가요. 그러면 안 갖고 가면 되잖아. 팔고 그러면 쌍끌이 매수하는 애들 사면 되잖아. 공매도 영화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간에 그 얘기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제발 좀 수익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HBSP 마찬가지죠. 5월 이후에 누적 순매수가 13%. 이번에 10월 이후에만 또 11월 말 12월 기준에서 어떻게 됐어요? 4%의 매집.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집. 주가는 어제도 눌렸는데 신고가 내주고 눌린 폭이에요. 신고가 내주고 눌린 폭. HPSP가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4위입니까? 아니잖아요. 9월 20일 이후에 쌍끌이 순매수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많이 해서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8,100만 주짜리에 얼마? 820만 주. 10% 이상의 매집.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50% 이상 따블이 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5만 5천 원까지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1차적으로. 그 흐름을 49,100원 찍고 과하게 밀려 내려왔는데 과도하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12%의 매집입니다.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평가 아닌데 이슈가 불거져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7월 24일부터요. 4,800만 주짜리에 590만 주, 600만 주 매수가 됐어요. 쌍끌이 매수.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이든 로봇주든 또 2차 전지든 반도체 소부장이든 지금 현재 기준에 쌍끌이 순매수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건 뭐다? 반도체 소부장이다.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매집의 물량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4,800만 주짜리예요. 12% 이상의 매집입니다. 그런 흐름들 다 가져가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리노공업 빨리 넘겨드리는데 여기도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평가 아니죠. 저평가 아니에요. 외국인과 기관 합산해서 90%인데 중복 지분 빼고 나면은 80% 기준의 외국인 기관이 아니라 대주주와 외국인.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관 물량. 오늘 90만 주, 1,500만 주짜리에 0.6%가 들어오니까 장중에 그냥 쭉쭉쭉 뻗어 올라가서 또 신고가 내주잖아요. 안타까운 거는 신고가까지 쫙 올라갔던 종목이 이렇게 16만 원에 검색기에 나오잖아요. 이런 종목. 오늘 22만 4천 원까지 갔어요. 22만 4천. 16만 원에서 20만. 얼마야? 그럼 6만 4천 원 올라온 거예요. 그 수익 범위를 다 가져가셔야죠. 그죠? 기술적으로 다 교육 잡아드렸죠. 결론은 방송하면 여기서부터의 어마어마한 흐름, 망치형 이후의 흐름. 오늘 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리고 끝났습니다만 오늘도 메이저들의 수급은 굉장히 강했다. 이게 지금 반도체 종목 소부장 쪽의 흐름입니다. 아시겠어요? 똑같은 테마가 아니라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의 기준을 들여다보시는 게 옳다.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 반도체 종목 하는데 좀 특히나 에너지 넘치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윤정은 대표님의 교육도 꼼꼼하게 받으셔야겠고요. 그 장중 실시간 전략도 받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노란톡방 안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입니다. 저희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 오셔서 대표님 화를 내긴 하시지만 또 수익은 꼼꼼하게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오셔서 이 수익 전략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나도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나이사 종목들 복귀해보는 시간입니다. 방송 중에 교육해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노란톡방에 종목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 올려드리고 교육해드렸던 종목군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이 흐름도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까지도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급등 종목들을 교육해 주셨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상한가 종목이 나왔어요. 상한가 종목이 지금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한국엔컴퍼니가 검색기에 포착되면서 상한가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갤럭시아 머니틀이 어제도 준상한가에 올라가면서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또 고점 24%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전략을 세워나가기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즌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시즌도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인데요. 오늘 15.81%까지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도 또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 방송 시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누적적인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방금도 말씀드렸는데요. 11월 29일부터 교육을 해드렸어요. 방송 중에도 교육해드리고 노란독방에서도 교육해드리고 너튜브에서도 교육해드리고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누적 수익 113%까지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노
리노공업도 11월 16일부터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리노공업도 방송 중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현재 누적 수익 50% 기록하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누적적인 수익도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고 당일에 상한가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매일매일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방송 중에 관심 종목으로도 설정해 드리는데 오늘도 진행되는 것처럼 무료 방송에서도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청자분들께서 참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시더라고요. 노란택방에만 들어가도 매일매일 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후기 또 방송 중에서 안 보고 넘어가기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저희 후기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올려주신 후기인데 이 계좌 수익도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 한 글자 한 글자씩 써주시는 이 수익들도 엄청나더라고요. 또 이렇게 스프링 노트에다가 매일매일 필기를 해서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캔들 교육도 올려주시고 종목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니까 수익들도 계속해서 쌓여 나가고 있고요. 11월 말 수익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황태자님도 글을 올려주시고 이렇게 무료 방송에서 보시고 또 노란톡방에 후기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대표님 굉장히 빠르게 넘겨주고 계신데 12월까지도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노란톡방 함께 오시고 무료 방송도 꼼꼼하게 챙겨가셔서 이렇게 후기를 쓸 수 있는 수익률 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익도 벌써 난 거라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오늘 또 포착됐던 종목이 어떤 건지 확인해보고 내일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종목 검색기에서 1조 이상짜리 종목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실 1조 이하짜리 종목도 검색기에 나오는데 1조 이하짜리 종목이라고 해도 무조건 3천억 이상이어야만 된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무조건 터져 있어야만 나온다. 그리고 신규 종목은 안 나옵니다. 신규 종목은 안 나오고 최소 거래 일수가 20거래일 이상이 돼야 데이터가 누적이 돼서 나옵니다. 이 종목 검색기라는 거는 여러분들 HTS 그리고 여러분들 MTS에 여러분들이 수식을 넣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제 방송에서 또 우리 이용철 전문가와 또 황효주 아나운서가 함께 여러분들께 종목 검색기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종목 검색기에 대한 교육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어떤 알고리즘을 넣어야 되는지를 저는 그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교육보다도 여러분들 가슴이 시퍼렇게 타고 들어가고 있죠. 그 뭐예요? 마이너스 계좌니까 그렇죠. 그럼 당장의 수익부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대창 홀딩스 같은 종목군들 사실은 아쉽죠. 1조 이상짜리에서 상한가 랠리가 나오던 그 시점으로 저는 되돌아가고 싶은데 지금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에서 상한가가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엊그저께 이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1조 이상이어서 좀 긍정적이었는데 어찌됐건 상한가가 아니더라도요. LNF 같은 경우 오늘도 사실은 검색기에 떴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전체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2차 전지 기준에 변동성 거래를 할 수 있는 정고체 관련주들 한번 움직여서 뭐 상한가 진입하고 이런 흐름에서는 검색기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검색기 말고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고 잡아내셔도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러한 검색기 기준에 12월 5일에도 또다시 추가적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11%에 뜹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캡처할 때 11%고 그 밑에 떴겠죠. 그리고 고점은 뭐 그 이상으로 쭉쭉쭉 뻗어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 검색기를 활용하실 때 1조 미만짜리에 대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서도 있지만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올 때는 뭐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이 아니죠. 1조 이상짜리 종목. 하다못해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1조 이상이잖아요. 지금 거래가 이미 빵 하고 터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터진 겁니다. 금요일 날 터지고 오늘 또 터진 거예요. 주간 단위의 거래량도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줬습니다. 4.70에서부터 스타트 잡혀서 오늘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16% 이상까지. 뭐 훌륭하죠. 그래서 진입돼 있는 그 단가 대비해서도 뭐 어마어마한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수익률 범위도 5% 그 이후에 10%까지도 확대돼서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결론은요. 시젠의 일봉의 흐름인데요.
장악형의 기준, 거래를 수반한 장악형의 기준. 윤정두 건은 깔끔해요. 여기다가 막 구름대 띄워놓고 볼린저 띄워놓고 휘영찬란한 보조지표 넣어놓고 뭔가 대단한 걸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결론은 그냥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기준. 이 거래대금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수준이냐.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 대비 큰 양봉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교육을 차근차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요. 다 오른 거 왜 얘기하냐? 아니죠. 결론은 지금의 기준에서도 추세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거래량이 500만 주. 그러면 장 끝나고 500만 주. 와, 장 끝나고 500만 주 터졌다. 야, 어제도 500만 주, 오늘도 500만 주. 근데 난 뭐 했지? 이러면 안 되잖아. 결론은 500만 주 기준에 소문이 나 있는 종목이니까 내일 동시효과에 얼마? 1%, 5만 주 이상의 거래가 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9시 10분에 10%, 9시 30분에 20%, 10시에 30%, 50만 주, 100만 주, 150만 주 터지고 양봉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예전 수준으로 거래량이 장 끝날 때까지 뭐 100만 주도 안 터져. 그러면 그거는 끝입니다. 쉬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기준에서도 검색기에서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종목 들여다보셔도 되고요. 교육하신 것만큼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여다보셔도 되고요. 어찌됐건 교육의 힘을 느끼실 수 있는 능동적인 시청자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 그리고 지난주에도 검색기에 포착되고 올라갔던 종목군들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늘도 진행되는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이번 주 들어서만 50%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종목 검색기에서 계속해서 포착이 되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간단한 이슈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아직도 살 수 있는 구간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1조 미만짜리 종목은 안 보시는 게 옳다라는 거고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강세를 띠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위메이드도 지금 강세인데 여기는 뭐 시가총액이 가벼웠었기 때문에 더 가벼웠죠. 결론적으로 STO 시장 관련해서 회사 자체 내에서도 보도자료 뿌리고 저는 그렇게 깔끔하게 보지 않아요. 회사가 나서서 막 보도자료 뿌리고 우리 엄청나게 성장할 거야 라고 하는 거. 결론은 이슈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는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럼 윤정두가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이슈가 있다. 그 심리가 형성돼 있다라는 거고 모멘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메이저 없이 거래대금만 터지고 움직이느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메이저의 수급은 제한적이고 거래대금이 터져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고빈도 거래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요. 금융당국이 지정해 놓은 단어 자체가 고빈도 거래입니다. 고빈도 거래. 뭐냐면 예전처럼 뭐 매집을 하고 그럼 주가 조작이 될 수 있거든요. 자칫. 그렇기 때문에 거래만 터뜨려요. 매수매도. 그게 고빈도 거래. 1초에 7번 부딪힐 수 있습니다. 1초에 7번.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으로 그게 고빈도 거래라고 해갖고 외국에서는 선진 기법으로 통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빈도 거래를 불법으로 지정했는데 그게 불법으로 지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결론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자기 상장 주식수보다 더 많은 거래가 터져요. 오늘도 신규 상장 종목에서 그런 종목이 있었죠. 시가총액은 1,500억, 2,000억짜리인데 거래대금은 5,000억씩 터져. 아니 그럼 대주주한테 물량 굴려다가 매매했나? 그러니까 그 고빈도 거래를 무슨 뭐 매집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채널 자체를 보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검색기에 8,000원대 뜨고 나서 이렇게 12,000원대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가서 13,000원, 14,000원 그 흐름에 단기적인 50% 수익이 발생된다 해도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께 오롯한 수익이 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여기도 보시면 급격히 꺾여 내려가서 탈퇴 나오죠. 여기도 급격히 떨어져 내려가서 탈퇴 나오죠. 오늘도 뭐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탈퇴 신호 이후에 보시면은 급격한 조정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봉만 놓고 보면서 종목 올랐죠. 장중에 12%씩 빠졌다 종가만 올라가면은 그럼 장중에 12% 빠질 때는 손절을 안 해요? 혹은 차익 실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부 부분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어렵잖아요. 힘드시죠? 가급적이면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보시라는 거예요. 하이닉스 80% 이상 올라왔다니까요. 그런 기준에서 정상적인 포트폴리오를 채워놓으시고 그 다음 변동성 매매 그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동성 종목들은 특히나 이 대응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검색기를 보시면요. 진입 신호와 함께 탈퇴 신호까지 나와서요. 매수와 매도까지 모두 기준을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윤정우 대표님께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전략까지 꾸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변동성 매매 수익까지 모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갤럭시와 머니트리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위메이드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최근 들어서 연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오후장 들어서는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전략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자, 오늘도 일단 어찌됐든 간에 위메이드의 경우는 개인들이 9만 주 정도 물량을 뺏겼어요. 9만 주? 그 이상인가요? 어찌됐든 3,380만 주짜리거든요. 상장 주식수가. 3,380만 주짜리 종목에 지금 거의 3,300만 주까지 물량을 뺏어가는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공매도 대차가 있었다 할지라도 외국인 위주였을 테고 그들이 상환한 부분을 더 뛰어넘는 흐름이에요. 거기에 기간까지. 근데 기간이 또 고르게 다 들어옵니다. 한 군데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종목이야? 그렇진 않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11월 8일부터 지속적으로 들여다봅니다. 그 이유는요. 게임주들의 실적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 부각이 되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변동이 확장됐기 때문이에요. 그중에서 위메이드를 조금 더 보고 더 자주 거의 매일매일 또 설정을 해드린 이유는 매집의 규모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강하다. 그 흐름 속에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요.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됐어요. 그래 봐야 올해 적자예요. 와, 2025년도에 순이익 1,700억 예상을 하고 있대요. 지금 시가총액이 2조를 훌쩍 넘겼어요. 게임 업체니까 PER 높게 잡아도 PBR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 올라갈 걸 기대한다면서요. 그러면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무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펀더멘탈적으로는 흑자 전환됐고 이래도 저평가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어느 방송을 보시더라도 그것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안 나오고 끝내줘요. 좋아요.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자락에는 2차 전지처럼 기술적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고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제한적인 종목군에 대해서 이게 25년도 되면은 300만 원 갑니다. 500만 원 갑니다. 700만 원 갑니다. 이게 지금 주식 시장입니까? 돗대기 시장입니까? 뭐 공매도 제도 개선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조치를 취해서 활동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당하시잖아요, 지금. 그대로. 정상적인 범위를 보세요. 기술적인 부분을 보시는 겁니다. 지금의 현재 기준은. 내재 가치는 검증받아야 돼요. 우리가 위메이드 21년 4분기에 어땠어요? 8천억에서부터 7조까지 올라왔습니다. 3개월 만에 8천억에서 7조까지 올라오는데 펀더멘탈 개선폭은 없었단 말이에요. 결론은 그때도 똑같은 설명드리고 기술적으로 수급의 논리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정점에서 이제 고점에 달했습니다. 수급도 제한적이고 거래대금도 점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고점입니다. 최고점을 놓쳤더라도 늦었지만 마지막 물량은 손절이라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꼭 따라하셔야 돼요. 위메이드의 지금의 기준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논리의 기준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집인데 굉장히 고른 매집이 돼 있다. 한쪽에서만 너무 강하게 사면요. 그걸 누가 옆에서 같이 사주나? 똑같이 같이 사주고 똑같이 인정을 해줘야죠. 긍정적이라고. 지금의 흐름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쪽에서 뭐 외국인만 왕창 샀다. 그럼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동참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검색기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거래대금도 충분히 실려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400만 주의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습니다. 어제 500만 주 잡아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눌렸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좀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다시 신고가가.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차트 쭉 보여드리는데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다 해드렸습니다.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는요.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기준을 잡아요. 지금 보시면 9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에서 13위는 아니잖아요. 13위에 놓여져 있어요. 318만 주, 4일까지죠. 오늘 또 샀다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 개인들이 물량을 뺏긴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도 여러 군데서 분산적으로 다 같이 들어와서 매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평균 단가 얼마야? 52,000원. 10%의 매집이죠. 그럼 최소 50에서 100% 들어올려야 돼. 농담하는 게 아니라 75,000원에서 10만 원을 목표 주가로 잡아드렸어요. 이게 윤종도 도서 2008년도 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부터 대학 강의까지 다 한 거예요. 주봉의 기준에서도 깔끔합니다. 윤종도의 캔들이라는 건 깔끔해요. 요 꼬리 좀 달린 거에 대해서 갭의 힘이 얼마나 센데 그게 메이저들의 흐름과 함께 유입이 된 건데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집의 기준에서의 흐름들 전부 다 놓고 보시면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음봉이 떨어졌어요. 패턴이 반전의 패턴이 아니잖아요. 돌릴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위메이드의 부분 지금 목이 메요. 목이 따끔따끔할 정도로 위메이드의 기준은요. 시간에서 가격 반발력을 좀 모색을 했었는데 뭐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고 이 수익 범위들 같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주식 1번지 1부가 끝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2부에도 윤정우 대표님의 캔들 교육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산타랠리를 넘어선 단군 랠리 속에서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무료 방송으로 오늘 9시 맞으시죠? 그렇죠. 지금 네. 궁금해하실 종목이 최근 들어서의 두산 로보틱스 또 신고가 랠리 계속 가다가 눌려버린 HPSP 많은 종목들 또 시즌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텐데 다 같이 들여다보셔야죠. 2차 전지요? 2차 전지는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시오. 무지하게 혼나고 대신에 털어내고 시원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 만약에 보시고 계신다면은 맞짱 토크 한번 하자니까요. 우리 배터리 아저씨 맨날 피하지 말고. 네. 자, 그러면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